여러분, 이런 남자 최악인 거 아시죠?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나중에 싹 변해버리는 남자만이에요. 다정한 줄 알고 스윗한 줄 알고 사귀기로 결심했는데 만나고 났더니 스윗은 개뿔, 연락도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싸우면 회피하고 그런 남자 만나본 적 있으시죠? 근데 솔직히 남자가 작정하고 연기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다 잘해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질문 몇 개만으로도 이 남자가 나에게 헌신할 남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7가지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산적인 남자는 피해라, 남자가 나한테 시간과 돈을 잘 쓰는지 봐라, 이런 뻔한 얘기 빼고 실제로 심리, 프로파일링 기법까지 참고해서 뻔하지 않으면서 유용한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남자의 기본적인 충성도를 파악하는 질문부터 해볼 거예요. 이 충성도가 뭐냐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지키려고 하고 그 관계에서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말합니다. 이 충성도가 높은 남자가 바로 여러분에게 잘할 남자예요. 이런 남자들이 연애를 한 번 해도 오래 가고 싸워도 잘 안 헤어집니다. 이 충성도를 파악하는데 제일 좋은 질문이 바로 가장 오래된 친구가 누구야? 그 친구랑 얼마나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가 막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가 있다면 거의 반은 보장된 셈이에요. 오래된 친구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겪어도 관계를 유지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게 연인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오래된 친구가 하나도 없다? 친구랑도 오래 못 가는데 여자친구랑은 오래 가겠어요? 이런 남자들은 사람을 쉽게 바꾸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는 남자애가 한 명 있는데 이 남자애가 겉으로 봤을 땐 진짜 괜찮거든요. 자기 일도 똑바로 하고 친구들도 많고 성격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3, 4년 넘게 가는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학교 동창이던 군대 동기던 예전 직장 동료든 다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걔랑은 내가 좀 안 맞더라. 바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졌지 뭐. 물론 바빠서 연락이 뜸해질 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고 안 맞는 느낌 조금만 들면 바로 그만둬버린다는 거죠. 얘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면 사람을 바꿔버린 스타일인 거예요. 연애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얘는 권태기가 조금만 와도 왜 굳이 내가 만나야 돼? 이런 마인드로 바로바로 헤어지더라고요. 반대로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들이 있는 남자들은 연애도 오래 하고 결혼으로 꼴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 걔가 아직도 걔를 만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여기서 바로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는 말 있잖아요. 오래된 친구들이 있어도 그 친구가 너무 별로면 괜찮은 남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람을 손절한 적이 있는지 질문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손절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손절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손절을 왜,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 철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한테 헌신할 남자들은요, 여러분이랑 싸우고 서로 실수하고 오해가 생겨도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일단 대화로 풀어보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냥 오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바로 손절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일 확률이 높아요. 아,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끝, 귀찮으니까 끝, 이런 패턴인 거죠. 이런 남자들은 권태기가 오면 바로 끝낼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사람 손절 언제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손절을 잘 못해요 라고 하거나 그냥 좀 웬만하면 봐주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호구다 이런 소리 듣지만 진짜 자기 사람한테 잘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관계가 좀 안 좋아져도 회복하는 힘이 강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방어적으로 저는 마음 한 번 상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회피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어 기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상처받을 것 같으면 관계를 아예 끝내버리는 거죠. 남자가 나한테 잘할지 구분할 수 있는 질문,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도파민으로만 해소하는지 아니면 안정된 방식으로 해소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자분에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자가 저는 술 먹으면서 풀어요. 쇼핑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부 자극에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도파민형 사람들은 기분을 전환하려면 항상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안정적인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자극이 필요한 거죠. 권태기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그 자극을 연인한테서 못 받아서 밖에서 찾을 확률이 높은 남자들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운동으로 풀어요. 책 읽어요. 음악 들으면서 풀어요. 이렇게 혼자서 안정적으로 해소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아져도 잘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들이에요. 둘이 싸웠다고 다른 여자랑 놀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겁니다. 남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다음 질문. 연애할 때 싸우면 왜 싸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남자가 어떤 대답을 해야 좀 괜찮은 남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남자가 여자친구가 먼저 화내면 싸워요 라고 하는 남자들은 괜찮은 남자일까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그냥 남 탓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화나게 한 건 생각을 안 해요. 원인 제공을 해놓고 좀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예요. 약간 눈치가 없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인식을 못하는 타입이라서 연애할 때 스트레스 받기 딱 좋은 타입입니다. 또 남자가 저는 여자가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라고 하면 헌신할 가능성이 낮은 남자입니다. 물론 집착하는 여자친구들만 만나서 트라우마가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유독 간섭한다라는 워딩을 쓴다면 연애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심들 있죠.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회피형 기질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남자들은 당연히 헌신도가 낮죠. 다음은 연애를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친구 사귈 때나 보통 썸을 어떻게 타는지 물어보면서 이 남자가 좀 아무 여자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는 타입인지 좀 진지하게 만나는 타입인지를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혹시 여기서 사람을 좀 진지하게 오래 보고 만나는 타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좋은 사람, 진지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다 그렇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교묘하게 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자만추예요? 라고 물어봐도 되고 오래 보고 만나세요? 아니면 뭐 첫눈에라도 느낌 오면 그런 거 상관없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썸은 보통 얼마나 타요? 요즘은 뭐 빨리빨리 타고 사귀던데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가 솔직하게 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오래 보고 만나요 하는 남자들이 쉽게 여자들한테 안 질리고 바람필 확률도 낮습니다. 오래 봐야 좀 정이 생기고 쉽게 마음을 안 주는 남자들이 처음 본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일단 마음이 한번 생기면 오래가는 타입이거든요. 남자가 나한테 잘할지 알 수 있는 질문, 바로 누군가를 대가 없이 도와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헌신도와 충성도의 핵심은 계산 없이 움직이는 마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득이 있으면 잘해줍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헌신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득이 없을 때도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고생하더라도 내 사람이라면 희생하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그냥 도와준 적 있어요? 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답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특히 조건을 따지는 사람인지를 봐야 해요. 헌신도가 높은 사람들은 친구면 당연히 해야지 처럼 당연히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반면에 계산적인 사람들은 꼭 누구 도와주는 얘기를 하면 조건을 얘기합니다. 뭘 받았다느니 이런 얘기를 넣는다든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친구 부탁 들어준 적 있죠. 근데 뭐 저도 받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이나 가정이 붙는 사람들이면 좀 의리 있는 사람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은 그 도움을 받은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반면 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상황을 얘기하기보단 그때 내가 진짜 많이 도와줬지 이런 식으로 좀 생색내고 본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해요. 남자가 나한테 잘할지 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 취미든 일이든 뭔가 좀 오래 걸리는 일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지속할 때 어떻게 동기부여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그 사람한테 결과가 안 보일 때, 즉각적 보상이 없을 때 계속 이끌고 가는 힘이 남자에게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 연애도 취미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만 해도 재밌고 설레죠. 뭐만 해도 즉각적인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1년, 2년만 지나면 질리기 시작하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남자가 솔직히 사람들이 취미 하나 오래 하는 거 보면 신기해. 나는 재미없으면 억지로는 안 해. 이런 느낌으로
장점으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오래갈 확률도 적어요. 반대로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떤 취미나 일을 하든 저는 목표를 좀 잘게 나누는 편이에요. 저는 초심을 찾으려고 해요. 저는 기록하면서 피드백하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오래 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 남자는 진국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에 솔직히 30초짜리 쇼츠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내용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집중력과 진지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단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일부만 공개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 총 20가지나 더 있습니다. 솔직히 이걸 다 알면 연애 초반에 좋은 남자만 골라서 만날 수 있겠죠? 다만 이 20가지 질문은 다 유튜브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카페에만 올려놨습니다. 이 카페는 이번에 처음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시면 초기 멤버가 되시는 겁니다. 당연히 가입은 무료고요. 여러분, 초기 멤버가 된다는 건 단순히 글만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올릴 가장 핵심적이고 디테일한 연애 심리 자료를 제일 먼저 받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페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작 멤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몇 달 후에는 가입자도 많아지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초기 멤버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는 절대 다시 할 수 없는 그 첫 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입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1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연애와 인간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가입 안 하고 넘어가면 솔직히 다음 연애에서도 나쁜 남자 만나거나 주도권을 잃거나 그런 문제들이 반복될 확률이 크겠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 제일 빠른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또 까먹고 또 놓치겠죠. 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뭘 굳이 카페까지 가입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변화는 그런 수고로움을 극복할 때 생깁니다. 지금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고 지금 그 20가지 질문 전부 확인하세요. 정말 좋은 사람과의 연애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